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3200 돌파했죠. 네, 그 외인들 강한 매수가 강했다 보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외인들이 매도가 확 줄면서 근데 오늘 코스피 3200을 돌파를 했어요. 자, 근데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올라갔기보다는 매도가 약해지면서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전에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예요. 매수세가 강하지 않으면서 매도를 줄이면서 여기서부터 쭉 외인들 중심이었어요. 이때도 외인들이 견인을 해서 올라갔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훅 떨어졌죠. 이만큼 올라갔던 거를 바로 반납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외인들의 대규모 공매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동안 3200 위에서의 패턴을 보면 길어야 3일, 뭐 3일도 아니에요. 거의 2일이에요. 이틀 정도 버티고 떨어지는 거. 올라가서 다음날 내려오거나 아니면 길어야 하루 정도 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죠. 화요일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화요일날 내일 당장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런 패턴이 그동안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라가서 버티는 거는 글쎄요. 지금 이제 상승되는 게 미국이나 이제 한국이나 백신 접종이 이제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집단 면역에 대한 뭐 기대감, 백신을 맞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데 아마 주변에 혹시 보시면 여전히 뭐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해결 국면이라기보단 여전히 불안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 확진자 수도 늘고 있고, 그렇다고 백신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뉴스성, 재료성으로 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뭐 한번 살짝 올라갔다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특히 대형주에서의 충격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석유화학, 철강 뭐 이런 쪽이 좀 약했죠. 특히 배터리,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 그 목표 주가를 또 낮췄거든요. 얘네들이 요즘 그런 짓을 잘해요. 그러니까 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외국계들이 뭐 CS도 그렇고 악성 레포트를 많이 내려요. 목표 주가를 확 내리는 악성 레포트를 많이 내리는데, 뭐 공매도를 위해서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저것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미국은 즐겨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되게 즐겨해요. 공매도를 해놓은 다음에 악성 레포트, 악성 뉴스, 특히 증권사가, 그러니까 이런 투자사가 공매도 해놓고 목표 주가를 딱 떨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작전이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보기에 목표 주가 떨구는 게 맞는 것 같고, 떨굴 거기 때문에 공매도 했다, 이것도 투자의 한 방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부자 거래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윤리를 많이 따지죠. 따지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쟤네는 돈이면 다 되는 겁니다. 투자의 세계는 냉철하다, 이렇게 보는 게 쟤네라서. 그래서 이런 레포트들이 또 공교롭게 오늘 나오고 간 거 봐서는 내일 제가 볼 때는 외인 매도 좀 한번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200을 넘었지만 썩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국면이고 기업들이 뭐 물론 회복해 가겠지만 좀 하반기까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가 상승할 때 그 어떤 주요 역할을 했던 걸 보면요, 여행주는 뭐 전에 제가 이제 뭐 여행주나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조만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은 꼭 여행주, 그다음에 운수, 창고, 유통, 그다음에 뭐 백화점, 명품이나 이런 거 있는데 백화점, 호텔, 전에 한번 이거 이제 잘 지켜보시면서 잘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있었잖아요. 이제 오래 계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여행주나 항공주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추천을 못 하겠어요. 너무 올라갔고 지금. 네, 근데 이제 조정폭이 오면은 그때 이제 매수 기회가 오겠죠. 지금은 조금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너무 급등을 많이 해서. 근데 어쨌든 오늘도 여행주, 네, 여행주나 이런 쪽들이 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간만에 또 전기전자도 올랐죠. 자, 이런 상황인데 전기전자는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도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수가 확 늘기보다는 매도가 확 줄었어요. 네. 근데 또 차익 쪽은 또 매도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 빠질 수 있어요.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견인을 했는데, 물론 얘네들이 그렇게 막 견인했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게요. 보시면 자, 매수만입니다. 매수만 볼 때 기존보다 오히려 매수량은 줄었어요.
순수 매수만 보는 겁니다. 줄어들었어요. 매도를 확 줄인 것 뿐이에요.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막 늘린 게 아니에요. 매수는 조금 줄었거든요.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상시 수준. 네, 근데 매도는 확 줄였어요. 확. 거의 이 정도 규모로 매도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확 줄였어요. 오늘 뭐 금투는 그래도 매도를 많이 했는데 외인들 그래서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줄이면서 살짝 들어 올려놓고 보면은 이게 저는 불안한 거예요. 3200 넘어가니까 또 오늘 또 급등한 종목들 많죠. 여행 종목도 그렇고 뭐 항공도 그렇고 식음료도 그렇고 막 올라간 종목들 많아요. 이 패턴을 보면은 약간 여기에 말려갖고 좀 추격 매수 되지 않았나 싶은 우려가 좀 있어요. 더군다나 고점에 이렇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우려가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면은 내일은 한번 이제 외인들 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형주 특히 오늘 이제 많이 올랐던 그 항공 그 다음에 식품 쪽이나 저기 뭐죠 여행 관련해서는 조금 내일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매도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오늘 악성 레포트 나왔던 삼성 SDI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번 자리를 보시면서 지금 오늘 자리에서 좀 더 안 빠지면서 하게 되면은 반발 매수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낙폭이 컸던 종목들 내일은 이제 소외받는 종목이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케미칼. 네, 케미칼 뭐 공매도량 뭐 적정 수준에서 계속하고 있고 케미컬 오늘 하루를 요약을 하자면 그냥 위아래를 타진해 보는 역할을 했어요. 위아래 한번 건드려 보는 거. 위에 매물대는 어느 정도 이제 아래 지지할 때 내려갔을 때 어떻게 나오고 이걸 보는 그런 날이었는데 거래량 아주 좋습니다. 네. 승고르기 할 땐 거래량 줄어드는 게 좋아요. 이 거래량을 이해를 잘 하셔도요. 주식에서는 반 이상을 하세요. 그 보면은 그 저도 이제 강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주식을 좀 공부하셨다는 분들 말씀하실 때 보면은 차트 얘기를 하시면서 기술적인 얘기 하시거든요. 이평선이 어떻고 뭐 이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대부분이라기보다 많은 분들이요. 거래량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래량을 몰라갖고 그 허점, 함정에 빠지시는 경우도 많고 거래량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주식의 어떤 패턴을 못 읽어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되게 지금 큰 이벤트가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네, 거래량이 좀 줄어 있는 게 좋아요. 좋은 상태고 오늘 뭐 기관들은 좀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장 전체에서 오늘 기관이 좀 매도했잖아요. 금투하고 투신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은 오늘 뭐 매도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고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포지션 자체가 금투나 투신 거의 매수 안 했죠. 그쵸? 그리고 매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성 매도라 보시면 돼요. 오늘 사실 케미칼을 보면요. 프로그램도 종목 프로그램 매매를 봐도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재 자리에서 방향성을 타진을 하는 겁니다. 위아래 매물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딱 어디를 치겠다 이게 아니라 위아래 매물대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25만원 밑으로 한번 잠깐 깨진 적들이 있죠. 깨져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지지라인, 매물대가 나오는 게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쇼커버링 같은 거, 공매도는 쇼커버링 들어온 게 이제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자, 이게 또 하나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254,375원에 21선이 있죠. 이 오른쪽 박스의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가격 2평, 가로하기 20이에요. 제가 언제 그 이평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요. 네. 뭐 직장인 분들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짧게 보실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아무튼 254,375 이거를 넘어서려면 뭐죠? 호가 기준이 있잖아요. 호가. 네, 호가라는 게 결국 이제 한호가 올라가는 그 여기는 없네요. 이 가격대. 근데 얘는 지금 500원 호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500원 단위. 500원 단위 움직이니까 왜 없어지죠? 자, 254,375 위에 있으려면요. 254,500원이 돼야 돼요. 자, 254,500원. 두어가 지금 여기서 3,500원이니까 4,000원, 4,500원. 두어가 차예요. 두어가로 올라가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에서 버티기만 해도 얘가 또 내려와요. 253,500원이지만 이평선이 내려와요. 보세요. 여기에서 22평선 보면 255,100원이죠. 밑에서 세 번째 255,100원.
여기는 254,375원 내려왔죠. 자,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건요, 이평선 이런 거 올라탈 때 제일 좋은 건요,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내려와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별로 힘도 안 들이고. 물론 그 상황에 매물대는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도 안 들어요. 얘가 이번 주 할 일은 뭐냐, 26만원한테 가는 게 이번 주 할 일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매물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 상당히 괜찮아요. 네, 프로그램 움직임도 괜찮았고 되게 괜찮은 모습, 또 뒤로 가면서 프로그램도 살짝 뭐 매수를 해주는 모습도 좀 나왔었고, 뭐 괜찮은 모습으로 좀 흘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모양새 괜찮고요. 그 외인들은 오늘 뭐 지켜만 봤어요. 사실 크게 뭘 했다기보다는 지켜만 봤어요. 오늘 뭐 공매도 3183이 나왔는데, 뭐 외인들 지금 여기 요 정도거든요. 이제 뭐 투신이나 뭐 이런 쪽도 그렇고 공매도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공매도를 하기 위한 공매도라기보다 해지 전략에 의한 그 공매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특히 이걸 누르겠다 이런 거보다는 위아래 그냥 방향을 타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외인들이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인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이 어떤 공매도의 이 수량도 내일 지수 하락시, 지수가 3200 이하로 다시 하락할 때, 매물대가 나올 때, 내일은 매물대가 나오면 외인하고 금융투자가 동반 매도할 수 있거든요. 동반 순매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놓는, 만약에 떨어질 걸 대비해서 놓은 그 공매도량인데, 거래량도 줄은 상태고, 뭐 특별하게 지금 공매도가 아래 가격대에서 있던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소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뭐 모습 괜찮고, 내일 25만원만 버텨내면 되고, 오히려 내일 같은 때는, 오늘 석유화학이 좀 어려웠는데 내일 같은 때 오늘 올랐던 종목들에서 매도가 나오면 오히려 순환매 같은 형태로 석유화학 쪽 조금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특히 삼성 SDI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추천 아닙니다. 추천 절대 아니고, 매매 경험 많으신 분들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 뭐 매물대 많이 나왔죠. 보시면 그냥 폭탄급으로 나왔어요. 외국에. 근데 공매도도 많이 들었고, 그쵸, 폭탄급으로 나왔어요. 연기금도 뭐 그냥 뭐. 자, 왜냐면 가격대가 64만원에서 61만 5천원까지요. 중요한 구간이 많이 깨졌어요. 심리적 가격선이 많이 깨졌고, 제일 큰 거는 심리적으로 중요했던 요 가격대, 여기가 깨졌어요. 네, 여기 63만 5천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매물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요즘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이 짓을 잘해요. 막 이런데.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막 이러면서 막 나오는데,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뭐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는데, LG화학 때도 그랬지만 약간 얘들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런 레포트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LG화학 볼까요? 자, LG화학도 뭐 오늘 석유화학이 좀 어렵긴 했었는데 뭐 그래도, 자, 요거요. 이제 레포트 나오면서 한번 빠졌고, 이 상황에 따라 이제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얘 누구야? SDI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하면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반발 매수, 반발이 들어와요. 네, 이런 게 있는데, 기존의 장이 그래도 조금 움직이지 않던 장인데 오늘은 급등을 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일 매물이 나오게 되면 오늘 올랐을 때 견인된 종목에서 매물이 집중되면서 반대로 이쪽에서는 그냥 반발성 매수로 크지는 않더라도 반등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애들도 내일 지금 꼬리를 그리면서, 사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점이에요. 종가. 여기는 이제 시가긴 한데, 이 라인을 보시면 저점이, 가격 라인 안에 있는 그 저점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 나오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얘도 뭐 많이는 아니어도 살짝 82만원을 넘어서야 돼요. 82만원만 넘었으면 83만원 향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 움직일 텐데,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려드린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LG화학하고 패턴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뭐 얘는 무조건 60만원 깨지면 이건 이제 헬이에요. 60만원 깨지면 헬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61만원 선에서, 61만원 선, 왜 안 돼? 여기에서 반발이 나오는 모양새가 많이 있어요. 내려오자마자 이제 반발로. 얘는 보면 포포로 떨어졌죠. 포포수로 쫙
떨어져. 여기서 뭐 반발이 나왔어. 왜냐면 여기 62만원. 자, 중요한 가격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62만원 깨질 때. 자, 여기서도 살짝 소폭 옆으로 횡보를 했죠. 63만원.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선에서 얘가 한 번씩 횡보를 해요. 여기 62만 5천원. 반등이 나오는 거죠. 반등이 나오는 건데, 다른 가격대에서는 좀 많이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61만원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61만 5천원까지. 물론 오늘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이런 애들 내 장이 좀 소폭 밀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는요,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반발이 한 요 정도, 반 정도. 반발이 반발. 네. 한 62만원 정도, 62만 2, 3천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62만 6천원, 5천원 부분에는 좀 매물대가 있겠네요. 그래서 62만 2, 3천원 정도, 요 정도까지, 네,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뉴스, 이슈로 인해서 급락한 종목에 대한 반발 매수인데, 여기는요, 사실은 놓치면 안 되는 게, 61만원 선, 이거 이탈되면은 60만원까지 그냥 밀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61만원 지키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 대응을 하실 때 61만원 선은 사실은 얘가 깨지면은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차피 반등을 하겠지만 이왕이면 만원 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잡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 추세는 완전 무너진 상태거든요.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얘는 이제 걸리는데 어쨌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SDI 괜찮은 종목이에요. 여전히 뭐 괜찮은 뭐 종목이에요. 얘가 자동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인데 장기 추세가 이제 살짝 무너진 상태에서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발성으로 이렇게 잡는 거 그냥 그거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 얘기가 샜는데 자 케미칼 오늘 모양새 괜찮고요. 잘 나왔고 뭐 거래량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내일 이제 지수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내일 외인들하고 금투에 동반 매도만 안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와줬고 오늘은 어쨌든 위아래로 지금 타진하는 모습 타진인데 딴 게 아니라 매물대를 한번 타진해 보는 거예요. 매물이 어떻게 나오나 타진해 보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주 창구에 CS가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쇼커버링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전반적인 모양새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올라가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춘 거고 이번 주는 26만원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케미칼이 그동안 보면 서두르다가 추세가 그르쳐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것만 잘 차근히 올라가면 좀 뭐라 그럴까요? 27만원 부근에서 한번 26만 8천원 정도 이 정도에서 조만간에 한 다음 주쯤 될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쯤 한번 크게 한번 싸움박질이 벌어질 텐데 그 매물대에서 이제 소화를 해내면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네, 한 28만원 윗선까지 한번 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26만원으로 향해 가서 탄탄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매물대 타진하는 모양이 나왔고 여러가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월요일 매매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좋은 모습이 나오면 좋겠네요. 맛있는 저녁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